자, 그러면은 네,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한 3주 동안에 고급반, 오늘 월요일날 고급반 수업하면서 이제 효율에 대한 강의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좀 약간 최종 정리 비슷하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아무리 이게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 바둑이라는 게 이제 가장 고정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이 재미이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데요. 이 가장 효율에서 이게 1등은 당연히 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귀구침과 변으로 벌리는 게 있는데 귀구침보다는 이제 변으로 벌리는 게 더 많이 두어졌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이제 귀구침 쪽으로 더 많이 무게중심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벌리면 무조건 나쁘냐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효율은 하여튼 귀구침이 최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화점에서 귀구침이 있고 이제 소목에서 귀구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쪽이 더 효율이 좋냐? 그럼 무조건 소목 쪽이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건 3-3의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화점에서 이 구침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이 소목에서 구침을 하는 건 다 이유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화점 구침에서 이렇게 두던 뭐 저렇게 두던 뭘 두던 간에 이 세 번의 이 착점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흔히 효율이 이제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모양을 보더라도 한 번 더 지키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이창호 구단 바둑에서는 항상 여기를 꼭 이제 지키는 수를 굉장히 많이 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그냥도 지키고 다가와도 지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쪽을 지키는 수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이 예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왔을 때 손 빼고 상대가 이제 프로 바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니까 또 손 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를 이제 또 지키는 경우는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여기 이제 다가오거나 이게 다가왔을 때 소목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기를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지키거나 뭐 이런 수들이 굉장히 나쁜 수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변을 두는데 요즘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더욱더 어디 두냐면 아예 그냥 딴 데 둬버려요. 그냥. 그것도 이제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부분적으로 보면 공격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공격을 떠나면은 여기서 이제 발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고수가 되면 될수록 가장 좀 이제 경계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은 후수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그냥 이게 여기 오는 게 나쁘다. 이걸 떠나서 후수가 되기 때문에 안 둔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효율은 그래서 귀구침이 가장 효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귀구침이 완료된 다음에는 변으로 갑니다. 그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어설프게 중앙을 두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천천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귀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여기를 둔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왔을 때 여기를 둔다거나, 뭐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두어지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싹 나쁜 거예요.
그럼 변해서 두어지는 건 뭐가 나쁘냐? 그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죠. 여기 이제 두실 때 좀 두신다는 분들 이렇게 많이 두시는데요. 자, 이렇게 두는 형태들이 나쁜 겁니다. 누가요? 네, 흙이. 네. 기준은 2주씩 나면은 나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안 둡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상대가 이렇게 두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전에 이제 지도기를 할 때 이런 모양이었는데, 자,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네. 자, 요 모양에서 상대가 이렇게 띄었어요. 그럼 흙은 어디도 될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 그랬고. 이제 여기를 나와야 되나요? 네. 그럼 어디를 두셔야 됩니까, 여기서? 네. 네, 손을 빼고 두시는 거죠. 여기를 어쨌든 뭐 이게 상대가 뒀으니까 여기를 얘 깨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두셔야 됩니까? 네. 여기를 깨고 싶다면은 네, 그냥 일단 그 지역의 급수를 두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를 왜 두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도 깨고 요것도 나오고 뭐 요것도 나중에 공격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예, 이게 기억이 안 좋다 이거죠. 주말 때 그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토요일 날. 여기를 이제 딱 이렇게 보셨어. 그분이 딱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왜 여기에 다 몰려있냐. 그러니까 위도 이렇게 됐고 아래도 적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있냐. 4단과 5단에. 그래서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네. 그분은 또 그게 또 궁금해 하시는 거야. 그 사람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싸움에서 또 실수하시는 게 있고 중반 전투 실수하시는 게 있고 이 포석에서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를 두면서 저 4, 5단 계신 분들의 매번 하시는 말씀이 여기 두고 이거 깨고 저 공격하고 이거 나오고 이렇게 세네 가지를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여기를 깰 거면 여기 이 급수 정확하게 두고 네, 집을 지을 거면 뭐 진작에 저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네, 이렇게 2주씩 집이 나는 게 이런 형태들이 다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지 말랬다고 계속 안 두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중앙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천천히 볼 텐데요. 자. 자, 여기는 이제 뭐, 첫 수는 이제 많이들 뭐 두시는 형태가 되겠고요. 밀고, 요 바둑은 이제 한 6단 그런 레벨의 바둑인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일로 오시던가 뭐 딴 데 두던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0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저기 실수라고는 하는데, 100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저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어려워하실 거 이제 변을 그냥 벌리시면 돼요. 네. 상대가 또 나왔다. 그럼 예를 들면 또 벌리면 되는데 여기만 두시는 게 아니라 또 이쪽에도 벌려 놓으셔요. 그래서 아까 효율에 대한 개념을 떨었죠. 일단은 1번은 귀고 2번은 변이다. 3번이 이제 중앙 꼴찌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상대가 어설프게 중앙 둘 때 나는 이제 귀를 차지할 수는 없고 변을 두시면은 상대의 효율이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사방 그 질문 하나. 네. 그 지금 저 백이 나를 자르다가 나갔잖아요. 그거 안 좋다고. 이거요? 네. 변으로 하는 게 나은데 네. 이해가 다른데 백이 손이 글로 가면은 그 논자리에 가면은 백 세력과 여기요? 예. 이쪽에 무아기 쪽과 네. 너무 모이 좋아지지 않나요? 백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제 이쪽을 두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두시면 되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시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변을 차지하고 상대가 두면은 또
그래서 그 조정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커질까봐 그렇다. 그럼 여기를 그냥 깨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보시면 1선, 2, 3, 4, 5선이잖아요. 5선부터는 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집이 아예 빵이 돼 버리니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자,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내가 유리하다 알면은 되는데 이게 바둑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이런 개념이 또 이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냥 다짜고짜 이제 붙여요. 예. 그래서 4, 5단에 이제 잔뜩 계신 겁니다. 거기서 저 날일자가 뜨는 건 어때요? 여기요? 예. 그것도 좋죠. 네. 다 틀리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건 요 돌이 붙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실수고요. 자, 일단 여기 둬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무지막지한 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었고요. 찌르고, 자, 끊었습니다. 일단 이으셨고, 자, 여기를 이어서 이 붙인 수가 어쨌든 망하는 수예요. 여기서 이제 백은 정수는, 자, 제가 이제 이 수도 좀 약간 위험한 거고 여기도 위험해요. 그러면은 항상 포기를 하세요. 두 개가 동시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잡히는 거고, 이게 살려 나오면은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 개를 못 가져가는 거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선이 높은 쪽을 살리고 이쪽은 당장은 실리가 있지만 다시 막으면은 또 이제 다시 모양이 펼쳐지니까요. 요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게 안 돼요. 대부분 잘못 살려 나옵니다. 자, 늘고 다시 이제 끌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늘든지 젖히든지. 젖히는 수가 이제 성립이 뭐 되면 당연히 두셔야 되죠. 단수 치고 따내고 단수 나오고, 이거는 이제 3개짜리는 100이 안 되는 거죠. 3개짜리 100이 안 돼요. 2점머리 막지 말아라, 3점머리 막지 말아라. 다 예외가 있는데 4개째는 거꾸로 이제 죽죠. 4개가 되면은. 그래서 4개는 이제 거꾸로 죽으니까 2점머리, 석점머리까지가 이제 가장 타격이 큰 겁니다. 실전에서는 요건 이제 안 두셨어요. 근데 그래도 100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를 이제 밀고 갔는데요. 100이 여기서 똑같아요. 돌이 붙으면, 이건 뭐 기력 불면 손 빼는 거 없습니다. 젖히던가 늘던가. 그럼 어떻게 두셔야 돼요? 내가 강하면은 젖히고 내가 약하면 뭐 별 수 있나요? 늘어야죠. 늘어야 됩니다. 왜냐? 원래가 흙이 기니까. 원래 약하기도 하고 100이 지금 눌렸으니까요. 늘어야 되고요. 그럼 흙이 이런 식으로 두었다. 그럼 이게 좋은 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은 누가 더 소득이 좋은 거냐? 변을 차지한 쪽이 소득이 좋은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100이 흙이 밀 게 아니거든요. 흙은 어디에 두셔야 돼요? 지금 둔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두셔야 되는 거고,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모양의 급소가 여기지 않습니까? 때려 놓고 보는 거고. 변을 차지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냅다 두면은 그냥 슬슬 늘리기만 하더라도, 이거 중앙은 결국 공배가 되니까 흙이 100에서 유리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바둑에서 도대체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기준이 안 서 있으면은 쓸데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